자, 이거 보시면 이제 앞전 시간에 폼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입력, 체크, 버튼, 특수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HTML5로 넘어오면서 인풋 요소는 여기의 기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력과 체크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기타 등등에 들어간 아이들을 저 아이들만 만들지 않고 좀 더 많이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입력에 들어가는 아이는 뭔가 글자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아이는 조금 다른 아이예요. 텍스트와 패스워드와 달리. 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파트라고 미리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필요한 걸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단순하게 글자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서치라는 개념을 가지는 게 조금 더 낫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겠죠. 그러니까 이메일.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겠죠. URL.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실상 아직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요. 되긴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입력의 개념이 아니라 체크의 개념과 약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잠깐 건너뛰고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일단 이렇게. 자, 서치라고 하는 아이는 자, 무언가를 검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서치.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 주소 입력하도록 만드는 기능이고요. URL이라고 하는 것은 웹 주소, 인터넷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텔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텔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텔은 컴퓨터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컴퓨터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자, 모바일 기기에서는 숫자 키가 나타나는 형태로 만들어준 아이가 텔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어요. 더 많이 있는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 자, 그러면서 무언가를 체크하는 항목도 생겼습니다. 체크하는 항목은 뭐가 생겼냐면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컬러. 즉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런 아이가 생겨나게 됐고요. 일단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체크라고 할지 다른 거라고 할지 되게 애매한 파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력 플러스 체크라고 하는 항목이라고 따로 뺐습니다. 어차피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색상 선택기, 소위 말하는 컬러 피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버. 넘버는 뭘 것 같으세요? 뭔가 숫자를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숫자를 입력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버튼 눌러서 버튼을 클릭하여 카운트가 업 또는 다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에요. 이거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걸 시각적으로 만들어낸 아이가 레인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하나의 게이지 형태로 표현하는 뭐랄까요? 자, 게이지 바 형태로 영어잖아.
형태로 만드는 표현 방법. 가끔 뭐 프로그레스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프로그레스는 아예 그냥 폼과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태그인 거고, 얘는 range라고 하는 것은 폼 안에서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는 거고, 프로그레스 바는 조절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조절하는 기능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따로 보이기 없네.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사운드 조절하는 거 있죠. 여기 있으면 요거. 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볼륨 조절하는 거, 밝기 조절하는 거, 그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게이지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레인지. 그래서 컬러, 넘버, 레인지 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외에 날짜와 관련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위는 다 영어로 썼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덜렁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형 브라우저는 유저 및 일부 브라우저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예 안 먹어요. 크롬 같은 최신 버전을 자주 업데이트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라우저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데이트라고 하는 아이라든가, 또는 데이트 위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데이타임이라든가 날짜, 요일 뭐 이런 거 설정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아직은 제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시간이 딱 되면은 여러분은 버튼 눌러서 날짜나 시간들을 그냥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는 직접 날짜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 어떤 브라우저는 선택만 하시면 되고, 소위 달력 누르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 기능인데 아직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추가로 입력됐던 서치, 이메일, URL 텔, 체크 쪽에서는 컬러, 넘버, 레인지, 날짜 관련된 거,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넘버, 레인지, 날짜 관련된 얘네들은 이쪽 입력 체크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옮기겠습니다. 그럼 버튼에 관련된 건 없나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안 변했어요. 끝이에요. 그대로예요. 특수한 형태가 하나 있어요. 이건 타입이 아니라 아예 태그로 생성됐기 때문에 여기다 안 쓰고 따로 쓰겠습니다. 자, 인풋 형식이 아닌 개별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멀티 형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외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랑 같은 거냐면은, 오늘 위로 올라오겠다. 잠깐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렉트 태그랑 인풋 타입, 타입 텍스트라고 하는 아이의 기능을 합쳐놓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놓은 아이가 데이터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위의 기능들과 완전히 별도로 처리하는 인풋 기능이 아닌
기능을 결과로 처리하는 요소는 이름과도 되게 비슷해 보이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되지? 또 희한하네요. 자, 아웃풋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거의 못 써먹는 아이들 중 하나겠죠. 이것도 구형 브라우저는 사용할 수 없고요. 얘도 비슷한 것들이 마찬가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신형 브라우저에서도 완전하게 처리해주는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폼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호작용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태그들과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개만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보셨던 내용들 HTML 문서에서 첫 번째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이디니까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기는 비밀번호가 되어 있고 비밀번호 따로 있었나요?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면 여기는 비밀번호, 이메일 입력해야 된다면 여기는 이메일이라고 바꿔 썼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아이디를 입력해서 그 아이디를 이메일로 변경시켜주는 아이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건 없다라는 거죠. 자, 쭉 내려가서 몇 개가 있나 볼게요. 쭉쭉쭉쭉쭉쭉. 여기서는 특별하게 선택하거나 내용할 게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메일 하나. 덩그러니. 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인풋 타입 그전엔 텍스트라고 썼습니다. 변형된 기능으로 쓴다면 이 자리는 이메일로 쓰시는 겁니다. 선택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버튼 눌러라 하는 아이는 무조건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받아야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겠죠. 자, 그때 타입은 숫자니까 텔, 그리고 하나 더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니까 뭐라 쓰냐면 require라고 씁니다. 자, required라고 쓰게끔 되어져 있는 게 기본이지만 속성명과 그 값이 똑같기 때문에 required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꼭 써야 되는 자리는 이 required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만 썼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원래대로라면 다 입력을 하고 했어야 되긴 하겠지만 쭉 내려가서 그냥 가입하기 누르면, 그전에는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지금은 안 가요. required라는 내용을 쓰면 이 자리에 무언가 꼭 들어가 줘야지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럼 써놓고 누르면 그때선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유효성을 제대로 유효하게 내용을 썼는가 안 썼는가를 판단하는 기능이 바로 required라고 합니다. 꼭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채워 넣으셔야겠죠. 원칙적으로. 그럼 아이디 입력하는 것도 required,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required,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것도 required. 무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또 쭉 내려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공간도 필요한 것들은 써야 되는 거고, 생년월일도 써야 되는 곳이 있다면 모두 써야겠죠. 자, 여기는 셀렉트 태그는 어디다 쓰나요? 셀렉트 끝나는 곳에 쓰시면 됩니다. 날짜 쓰는 곳에서도 required. 네, 성별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선택 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 쓰시면 되겠죠. 또는 나는 얘를 기본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selected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로 달아주시면 기본은 선택 안함으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내용을 써야 되는 경우는 required. 여러 개 중에 내가 선택한 아이를 체크하겠다면 selected 라는 옵션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런 속성들도 존재하더라. 폼은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들 이외에도 꽤 많은 자료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